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진을 비롯한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는 광주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받는 시민은 극소수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마지막 길에는 천주교 신자들과 5월 단체 회원들이 함께해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도심 속에서 농업 체험도 하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에게 포근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혹시 재난 위험성을 경고하는 긴급 재난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국민안전처는 물론 광주시에서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진이 났을 때 광주에서 이 문자를 받아본 시민은 극소수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지 광주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재난 문자를 안전처처럼 보낸더라고요. 혹시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제가 못 들었는데.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서 광주시에서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지만 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받은 시민은 극소수입니다. 지난 19일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시민은 7,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0.5%인 건데 그나마 4,000명가량은 광주시 공무원입니다. 광주시가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는 광주시청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의 안에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문제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겁니다. 1년에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마저 올해는 폭설과 폭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자주 발송하다 보니 거의 바닥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월 평균 한 38만 원, 한 40여만 원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월 평균 지금 100만 원이 넘었어요. 국민안전처가 발송하고 있는 재난 문자는 진앙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번 경주 여진 때 광주 시민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경주 여진이 적어도 앞으로 몇 주는 지속된다는 기상청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광주 시민 대부분은 재난 문자 하나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장례미사가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에는 천주교 신자들과 5월 단체 회원들이 함께해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살았던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장례미사가 열린 임동 대성당에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고 영정 사진을 든 상주를 따라 고인의 운구 행렬이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성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성가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장례 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대주교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후 한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한 조 신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광주의 5.18 정신을 이어받아 80년 5월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웃 나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시간 넘게 장례 미사가 이어지는 동안 추모객과 신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인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 차량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으로 향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5.18의 아픔을 회상하며 노제가 거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엄군의 광주 재진임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던 분입니다. 회원들은 고인이 생전에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 목소리로 재창했고 조 신부는 추모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길을 향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요즘 취미로 텃밭 가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투리 땅만 있어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한 품에 안기지도 않고 들기도 버거운 커다란 호박들이 눈길을 끕니다. 가장 크고 무거운 채소 선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채소들입니다. 심신 안정에 좋은 허브 텃밭이나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농작물 텃밭은 예비 도시 농부들에게 텃밭 활용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서 농작물들을 접하고 농업 체험도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 제 자신의 어떤 그 인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아이디어 정원인데요. 이처럼 도시농업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학습 체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도시농업의 특징. 그래도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농작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와 연계해 열리는 우리 농식품 오감만족 페스티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김치를 담가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 먹는 김치보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담가 먹고 싶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이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애들한테는. 텃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수확하는 보람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도시농업. 우리 농산물과 농업에 대한 마음의 거리도 한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쌀 재고량이 넘치면서 수확철을 앞두고 정부 양곡 창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협과 민간 창고까지 빌렸어도 정부 양곡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볕 수매를 앞둔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지난해 사들인 벼를 건조장에 넣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정부 양곡 창고는 1,200여 개에 82만 3천 톤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 재고량 53만 2천여 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 등을 빼면 실제 보관할 수 있는 양은 8만 2천여 톤입니다. 여기에 9월까지 시장 격리곡과 올해 공공비 충미 12만여 톤을 더하면 출고 예상량을 감안해도 5만 8천여 톤 분량이 부족합니다. 전라남도는 농협과 민간 창고까지 빌려서 쓰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 창고를 확보해서 부족한 시군의 물량을 이고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창고를 추가 확보하면 10만여 톤의 보관 능력이 남는다고 밝혔지만 올해 기준으로 시장 격리가 또 이루어진다고 볼 때 1만 3천여 톤 정도의 분량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농협도 자체 수매할 벼가 많아 창고난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넘쳐나는 재고쌀이 올가을 유리 없이 쌀값을 떨어뜨리고 올해 수매한 벼가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인 피해 사건을 특별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서 한센인들의 상실감이 적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단종과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 130여 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낙태와 단종 피해자에게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당 2천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수의 한센인과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 금액을 감액한 것은 한센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생색내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난 6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고흥 서록도에서 특별 재판까지 열렸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한센인들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한센인 피해 사건도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놔놓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항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에다 상고해놨어요. 20대 국회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 빨라야 다음 달 말. 수십 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상무금요시장이 상무시민공원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청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어제까지 이전을 마친 노점상들은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새롭게 장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서구청은 개장과 함께 노점이 들어서는 차로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으며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풍물시장과 지역농민 직거래장터 등을 열어서 이용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연한 가을 문턱에 접어든 남도에서는 여기저기서 가을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을 내세운 축제들을 양현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닷물이 물러난 자리에 광활한 갯벌이 펼쳐졌습니다. 16년 전 국내에서 처음 갯벌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낙지와 농개 등 갯벌 생물의 보금자리에서 올해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어렸을 때 뻘에 들어가서 뛰어놀았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뻘에서 노는 뻘짓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을 맞은 갯가의 먹을거리는 물론 씨름과 마라톤, 낙지 잡기 체험 행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애기들한테 한번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서울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볼만 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주산지 영암에서는 무화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무화과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축제를 준비하고 무화과 특판 행사와 무화과가 쓰이는 다양한 요리를 마련했습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신안군 홍도에서는 3년 만에 불볼락 축제가 열리는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앞세운 가을 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주유소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만 해도 광주 7곳, 전남 71곳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주유소가 포화인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영을 못하는 겁니다. 또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어 싼 가격에 기름을 팔 수 있는 셀프 주유소로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광주는 88곳, 전남은 21곳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운영이 어려워도 쉽게 손을 털고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유소를 접을 때 기름 탱크 등 시설을 철거하고 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요. 평균 1억 5천여만 원 정도가 들어서 문을 닫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 신고를 못한 채 사실상 문을 닫은 유령 주유소도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는 가짜 석유 유통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곡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24회 임방울 국악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광주 문예회관에서 명인 명창들과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들의 전야제 공연이 열렸고 오늘부터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부문 경연이 열립니다. 모레 26일에는 부문별 본선이 열리고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게는 대통령상과 4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광주 지역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사단법인을 창립하고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 컨텐츠 창작 컨텐츠 산업협회에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광고 등 29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 컨텐츠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KTNG 전남본부와 육군 제31사단은 호남과 충청 지역 대학생 300여 명과 함께 병영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군 장병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신뢰와 친목을 다졌습니다. KTNG는 임직원이 모은 상상펀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 장병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남구가 작은 도서관에 없는 자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시연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짜장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광주대학교 여자농구부가 올해 남녀 대학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보성군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메이크업과 이미용, 스냅사진 촬영 등 재능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적인 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가 구례에서 열립니다. 전남도와 구례군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70.3 구례코리아가 내일 오전 지리산 자락과 삼진강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홍콩, 호주 등 세계 31개 나라 철인이 810명이 참가해서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등의 종목에서 극한 경쟁을 벌입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철인 3종 경기 열풍을 일으킨 전설의 주인공 줄리 모스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재난안전교육에서 지진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에서 지진 대처법과 대피 요령 등 지진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2,000여 명이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